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었어요. 그래서 막 비상근무에도 들어가고 좀 난리 아닌 난리가 있었는데 아파트 뒤에 절개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게 인명피해가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거제에서 3건의 아파트 공격 붕괴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시대적으로 배경을 생각해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낱낱이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저희 기자회견이 2주 쉬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지금 이제 학교 개강을 했는데 계속해서 화상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1학기 때 화상 수업 하다가 막판에 대면 수업을 좀 했더니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과연 이게 행복했을까? 이제 좀 익숙해질만 한데도 지금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특히 이제 방학 동안 이번에 개강해가지고 학생들 25명한테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방학 동안에 뭐 했는지. 25명 중에 22명이 오로지 방콕.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영화 좋은 영화라도 좀 많이 봤어? 그랬더니 그런 것도 아니고 거의 너무 무기력하게 사실 우리 대학교 2학년 때 보면 취미하고 여행 다니고 막 엄청 근데 지금은 좀 돌아다녔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간을 많이 맞아. 그렇죠. 낭비하는.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긴 추석 명절까지 다가옵니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힘든 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막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코로나 장기화됐을 때 좀 걱정이 됐던 게 그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학교에 가면은 음식은 먹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맞아요. 급식을 받는데 급식이 끊긴 친구들은 집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보도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설 그리고 추석 그리고 뭐 연말 연시 같은 경우에는 위문품이 좀 많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뭐 이제 좀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만큼이나 좀 도움의 손길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 어린 아동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친구들이 학교를 가지 않다 보니까 뭐 집도 한 끼를 더 해결해야 되고 또 간식비가 더 드는 상황인데 뭐 지출은 좀 더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 복지시설마다 조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그 아동 복지 시설뿐만이 아니라 진짜 힘든 데가 이제 어르신들 돌보는 맞아요. 사회 복지 시설들은 거의 다 그냥 외부 그 지원이나 이런 데 이제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만남 끊겨서 혼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지원들 끊기니까 엄청 힘들어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올해 추석이 제일 걱정인데 좀 우리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올해 추석은 좀 외롭고 힘들게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모두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더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는 여유로움을 가진다면 뭐 그분들도 좋고 또 저희에게도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경남에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거제의 한 아파트 인근 산자락이 폭탄을 맞은 듯 움푹 패였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폭우에 절개지가 붕괴되며 나무와 함께 토사가 아파트 입구로 쏟아진 겁니다. 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애초에 경남을 뭐 관통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이 쭉 나왔었는데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었어요. 그래서 막 비상근무에도 들어가고 좀 난리 아닌 난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약간 동쪽으로 이렇게 동선을 틀면서 다행히 뭐 태풍 루사 때나 그리고 2003년에 있었던 태풍 매미만큼의 어떤 피해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다행히도. 그런데 이 산사태 피해가 각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속출했었거든요. 이게 태풍이 연달아 물론 바비도 있었지만 바비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네. 치고 그 하이선 이전에 이제 마이삭까지 두 번 연달아서 오면서 저희 경남 지방 같은 경우는 마이삭은 좀
강풍이 많이 불었고 하이선은 비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사태, 뇌물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해 어운동에서는 도로를 이제 그 토사들이 덮쳤고 그리고 이제 자은동 냉천중학교 이 뒤쪽에도 또 옹벽이 무너지면서 산사태처럼 이렇게 다 내려왔었고 그리고 안민고갯길, 양산의 어곡터널 이렇게 네. 도로가 붕괴되는 정도로 이제 이런 피해가 있었고 또 거제는 연초면 그리고 양산도 또 석계산업단지 뭐 원동 이런 데서 산사태가 나면서 도로가 중간중간 끊기는 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뒤에 절개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60여 가구 정도가 사는 좀 지역입니다. 그 절개지가 무너지면서 이제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때 당시 또 상황을 들어보니 시간당 6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산사태를 조금 일으킨 게 아닌가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영상 저도 봤는데 저거 설마 물이겠지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흙이더라고요. 흙이 물처럼 이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는 표현들을 쓰던데 네. 그 이제 뿌리째 뽑힌 나무와 함께 그때 내린 600톤 정도가 흙이 쏟아졌다고 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주차된 차량 3대, 오토바이 다 덮쳤고 심지어 그 아파트 출입구까지 다 막아버렸고 3층 높이까지 그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하고 베란다 일부도 이제 파손이 됐고. 정말 다행인 거는 출근 시간을 막 하는 타이밍이 아니어서 인명피해가 없어서 너무 다행이고 당시에 75세대가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9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했다고 하고요. 이제 위에서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1층이 이제 흙 맞아요. 엘리베이터도 있으니까. 지금 뭐 다 파손이 네. 됐으니까. 그래서 위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정말 다행인 게 인명피해가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가 컸던 7세대 주민들은 집 대신 임시 거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급하게 몸만 나와서 친정에서 하룻밤 잤거든요. 오늘 왔는데 집이 지금 너무 엉망이고 이게 어떻게 복구가 될지도 모르겠고요.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집에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합니다. 토사 치유기에서 뭐 중장비 8대, 소방관, 공무원, 경찰 한 40명 동원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거제에서 3건의 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건설 현장에 있어 보면 건축 현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압이거든요. 토압인데 지하층을 팔 때 주변에 있는 토압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건축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공법 중이고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모든 기술력을 동원하는 건데 네. 그렇게 위험성에 비해서 수해나 화재에 대한 건 우리가 대중들한테 굉장히 많이 홍보가 돼 있는 반면에 흙과 토압에 관한 그런 위험성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부분 좀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산사태는 이제 항상 물의 흐름이나 수압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물이 흘러가는 방향하고 똑같이 흙이 몰려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일단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토압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진짜. 네. 근데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렇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서 이렇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지 이게 너무 이 시대적으로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지금 한 장마가 한 달 넘게 이어졌죠. 거의 중간중간 50일 맞아요. 중간중간 집중호우 계속됐죠. 그리고 태풍 2번 왔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 생각에 땅이 견디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이게 흙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어느 정도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양을 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펀지를 생각하시면 왜 스펀지가 계속 물을 머금고 커지잖아요. 근데 맞아요. 더 이상 머금을 수 없을 때 누르면 분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런 비슷한 현상 것 같아요. 비유 너무 좋습니다. 확 알아들었어요.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하이선 때 60mm 가까운 폭우가 내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더 이상 수분을 머금을 수 없지 않나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분을 머금지 못하니까 결국 이게 위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지금 같은 상태 그리고 이런 사고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긴 장마 때문에 이 토사들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였고 이번에 하이선 때
시간당 60mm가 넘게 왔습니다. 이 시간당 60mm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갑자기 토사가 썰려 내려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지나다 보면 새길 내기에서 산을 깎아놓은 것들 이렇게 절개지 보이잖아요. 네. 이제 그 절개지를 이제 요즘 공법이 되게 많아요. 잔디나 이렇게 침투해서 깊숙이 뿌리를 박는 식물을 심는다거나 제일 좋은 건 이제 구조물을 깊이 박아서 튼튼하게 하면 되는데 네. 이번에도 사고가 난 곳 대부분이 산지를 무리하게 깎아가지고 축대를 세운 아파트들이 이제 결국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산사태 위험이 항상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극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또는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을 안 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앞서 제가 거제시에서 이제 산사태 위험 지역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이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사유지이기 때문에 또 일부 거제시 땅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유지 부분에 대한 관리까지는 아직 미흡하지 않았나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상 문제가 여기에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왜냐하면 민간 사유지에 있던 흙들이 쏟아져 내린 거기 때문에 보상 주체가 거짓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좀 파손된 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조율이 돼야 하는 상황이고 뭐 거제 같은 경우에는 좀 섬 지역이고 특히 또 산지가 다른 지역보다 좀 잘 발달이 되었다 보니까 보면 600m 이상의 그런 산들도 꽤 많습니다. 거제 내에서만. 그러니까 평지가 적다 보니까 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현장을 찾아서 이런 부분을 좀 정비하는 게 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경사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병광용 거제시장은 7일에 이어 8일 태풍 하이선 때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문동동 아파트 단지를 찾아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거제시는 지역 64개 아파트에 옹벽이나 범면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년 전에도 거제시 다른 아파트 뒷산 무너져서 200여 명이 대피를 했거든요. 이제 거제시는 구조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를 너무 많이 내줘가지고 경사지에다가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산사태 위험 지역 관리 없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험 지역에 사는 거제 시민이 18,000여 가구라고 해요. 네. 그래서 대책 마련될 때까지 이제 불안할 테니까 이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안정면을 유지하는 거예요. 안정면이라는 건 흙을 이렇게 그냥 쌓아놨을 때 자동으로 흘러내리면 안정적으로 된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건축 공사의 기본인데 피치 못하게 그럴 수 없는 땅들이 있잖아요. 옆 네. 대지하고 붙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기본 원칙이 있어요. 계단식으로 절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번에도 보면 거의 9m, 10m짜리 용벽이 서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위험에 노출되는 거고 그런 이제 기본 상식을 좀 안 지키는 일들이 되게 많고 그게 결국은 허가를 무리해서 내주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 산사태가 나는 장소는 반복적으로 나요. 그게 뭐냐면 물은 항상 골이나 어느 특정 좁고 모이는 장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골들이 있거든요. 골이 형성되는 물이 모이는 장소는 산사태도 똑같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어떤 지도 같은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또 홍보 이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 교수님 수업 듣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네요. 맞죠? 궁금한 것도 막 물어보고 싶고 되게 전문 분야라서 저희가 오늘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요즘에 김해 공장들도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그 화재도 굉장히 좀 있었고, 네. 근데 이번에 산사태 피해도 또 피해갈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무분별한 개발이 단순히 거제시라는 맞아요. 것에 대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경남 전체에 퍼져 있기도 하고요. 특히 김해 같은 경우는 산단이 무분별로 많이 만들어졌고 산들이 대부분 산 골짜기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공장 한 곳에서도 이제 절개지가 붕괴되면서 산사태가 있었는데 김해 상동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보니까 거의 그 흙들이 뚫고 내려왔더라고요. 공장을 뚫고 내려오고 완전 덮치는 상황이었고 이게 똑같이 이제 산비탈이 좀 물러지면서 뒷산 절개지가 무너져 내린 사고였고요. 그리고 한 분이
하체가 이제 흙더미에 쌓여가지고 좀 구출을 받아야 했던 모습이었는데 이게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산사태 같은 경우는 징후가 쿵 하는 큰 소리 그리고 약간의 이런 흔들림 그리고 그리고 나무가 갑자기 기우뚱해진다든지 예, 이런 징후가 있대요. 그래서 주변에 산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런 징후가 보면 바로 대피하시는 게 그 쿵 소리가 네. 이게 흙이 버티다가 뭔가가 확 무너질 때 네. 제일 무거운 돌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돌들끼리 아. 부딪히거나 이런 데서 소리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그럼 돌소리구나 쿵 네. 하는 게 아무튼 울림이 있는 쿵 소리다. 이걸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까 김해 이야기를 좀 마저 하면 김해, 상동, 한림 이런 부분 이런 지역에 있는 공장들은 다 산 밑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 산사태 피해가 항상 조금 있어 왔고 또 공장에는 또 사람 많은 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김해 지역 공장 뭐 7,400여 곳 가운데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한 140여 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이번 산사태가 난 공장을 비롯해서 뭐 관리 지역도 이제 7,200여 곳 정도 그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험이 오히려 있는데도 위험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아까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험을 인지하기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번에도 다시 거제시처럼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김해시에. 정리를 해보면 이게 자, 이제 메모합니다. 별표 치고 네네네. 해야 되니까요.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결국에는 난개발이 원인입니다. 아, 맞죠. 난개발 원인이고 거제는 유명해요. 그동안 이 전 시장 때부터 해서 계속 구릉기나 산지 개발 너무 많이 해왔던 걸로 유명하고 김해 같은 경우는 지형이 좀 낮은 구릉 형태인데 퇴적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무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산지가 많이 이렇게 땅 밀림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지형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산자락 끄트머리를 잘라서 공장 만들고 터를 만들면 당연히 산사태 위험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도, 지형 지도, 지질 지도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 3m마다 무조건 경사지 절개하면 계단형으로 뭐 이게 법이나 건축 법이 안 되면 우리 지방 조례 같은 걸 좀 의무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본 원칙이 안 지켜지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인재라고 저는 맞아요. 비가 많이 왔다는 핑계는 안 되고 인재라고 보이고 이 두 곳뿐만이 아니라 경상남도 자체가 이제 평지가 좁고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화된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허가 기준을 꼭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지역별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이나 또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이렇게 하나로 잘 통합을 해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슈 썰앤설에서는 산사태 위험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젯밤에 뭐 잠을 좀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한 줄 평을 좀 남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부터. 제가 처음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네. 물과 불뿐만 아니라 땅 앞에서도 겸손합시다. 말하고 싶고요. 우리나라 땅의 70% 이상이 산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난개발을 하고 있고 물과 불 외에 땅의 무서움, 위험성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땅과 흙 관리는 물하고 결국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연결돼 있다는 그 인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산사태 이번 건하고는 좀 별개 문제 같긴 하지만 결국 이 부분도 연결이 되는데 해안과 갯벌 매립을 멈춰야 됩니다. 그 산지 절개에서 거기다 이제 매립을 결국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매립할 데도 없고 매립해서도 안 되고 그곳에서도 언제든지 산사태 같은 유사한 재앙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장 기자님. 저는 결국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난개발인 것 같아요. 난개발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해 주셔야 돼요.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다라고 그냥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뭐 난개발도 그렇고. 그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조금 찝찝하지만 어떻게 마무리는 된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요.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번 시간 저희들의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힘차게 오랜만에 외쳐보겠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